프랑스군 합참의장은 러시아와의 잠재적 대결에 맞서 자식까지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2026년 3월까지 모든 병원에 전시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했고요. 프랑스도 독일에 이어 자발적 군 복무 제도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최근 파비엥 만동 프랑스군 합참의장이 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월 18일에 열린 연례 전국 시장 회의에서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정신적 대비 태세를 강조한 곳인데요. 파비엥 만동 합참의장은 우리는 모스크바 정권을 억제할 지식과 경제, 인구적 역량을 갖고 있다며 부족한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려는 정신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식을 잃을 각오나 방위 생산을 위해 경제적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없다면 국가는 흔들릴 것이라며 그런 준비가 없다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프랑스군은 3-4년 내로 러시아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뒤이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을 조만간 공식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1997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30여 년 만에 다시 이를 부활하려고 하는 건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불확실성과 긴장이 고조되는 세상에서 안전을 원한다면 프랑스는 강력한 군대를 갖춘 국가로 남아야 한다며 군 복무제 도입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97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프랑스는 직업 군인 중심의 모병제로 현재 20만여 명의 현역 군인과 47,000여 명의 예비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발적 군 복무제도는요, 징병제처럼 국민을 의무적으로 입대시키는 대신 입대 자원자가 10개월 동안 유급으로 군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보면 한국의 징병제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좀 자세히 들여보면요, 전 국민을 훈련소 수준으로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 복무 인력들을 조리나 행정 등과 같이 비전투 인력으로 편성을 하고 직업 군인들을 전투병과에 집중시킬 생각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35년에는 모집 인원을 5만 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인데요. 이들에게는 매월 900유로, 하나로 152만원 정도의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한국보다 월급이 낮긴 합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프랑스 군 지도자들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 대비태세 강화와 함께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 프랑스군 수뇌부는 러시아가 조만간 유럽을 침공할 것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것이라는 말은 프랑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도 하고 있고요. 덴마크나 폴란드도 하는 상황이라서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프랑스는 여기에 2027년까지 연간 국방비를 640억 유로, 하나로 103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 프랑스는 2029년까지 국방비를 103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걸 2년 앞당긴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당시인 2017년에 프랑스 국방 예산이 320억 유로, 하나로 51조 원 규모였는데 10년 만에 국방비를 2배로 늘린 것입니다. 당장 프랑스는 2025년 국방 예산은 35억 유로, 하나로 5조 6천억 원을 추가 지출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4조 8천억 원을 추가 지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1945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며 더 이상 후방도 없고 전선도 없다. 이는 우리 능력, 힘, 그리고 국가 전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지려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면 강력해야 한다며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물론 프랑스의 현재 예산 상황이 아주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비만큼은 계속 늘리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전국 프랑스 병원의 전시 상황에 대비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내년 3월까지요. 프랑스 일간지 르카나르 앙시에네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프랑스 보건부는 최근 각 지역 보건청에 공문을 오는 2026년 3월까지 대규모 교전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문서에는 전국 병원이 1만에서 5만 명의 전상자를 10일에서 180일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정비하라는 구체적 지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어 병원은 항만, 공항, 철도, 버스터미널 인근에 의료 허브를 설치하여 외국군 부상자까지 신속히 후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죠. 물론 프랑스 정부가 논란이 커지니까 전쟁이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라며 위기 상황에 대비하려는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파비엥 만동 합참의장이 자식들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발언도 하고 뒤이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자발적 군 복무제도를 추진하면서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강경 좌파 진영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리크 멜랑숑 대표는 대통령도 정부도 의회도 결정하지 않은 전쟁 준비에 시장을 동원하라고 지시할 권한은 그에게 없다며 외교 실패로 발생할 희생을 미리 계획할 권한도 없다며 프랑스 정부와 만동 프랑스 합참의장을 비판했고요. 강경 우파인 국민연합의 셰바스티엥 슈니 부대표도 방송을 통해서 공포 조장이라며 프랑스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야권의 강한 비판에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군사적 조치들이 공포를 조장하거나 전쟁을 미리 기정사실로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외부 위협에 대해 현실적인 대비태세를 갖추는 차원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만큼 프랑스가 국방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것은 국가적 생존 전략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입장과는 달리 국민 여론은 예상외로 강하게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입소스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86%가 군 복무제도 부활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사회 전반에 러시아에 대한 위기감이 이미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찬성 여론 중 53%가 아예 의무 복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군대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전체가 방위체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 중심의 군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의무 복무제에 대한 지지가 절반을 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정부가 군사력 확충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권의 반발보다 사회적 지지 기반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강력한 정치적 추진력을 제공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권이 전쟁 준비에 반대하고 공포 조장을 비난하더라도 국민이 정부의 안보 강화 전략에 호응한다면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방비 증액, 군 복무제 도입, 전시 대비 체계 구축 같은 굵직한 안보 개혁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프랑스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사회적 인식 전환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이 흐름이 이어지면 프랑스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인 군사국가로 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류변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만 혼자 과한 경고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이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독일입니다. 독일은 그동안 유럽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됐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비를 사상 최대 규모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국이랑 프랑스보다도 더 빠르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독일군은 오랫동안 장비 부족과 전력 공백이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유럽 최대 규모의 탄약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이 변화는 유럽 전체 안보 구도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분쟁보다 경제를 중시하는 국가였는데 지금은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선회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공격적인 재무장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미 국방 예산을 GDP 대비 4%로 끌어올렸고 앞으로는 유럽 최강의 지상군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대량 도입에 이어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와 패트리엇 방공체계까지 확보하면서 전력 구성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면 다음 목표는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대국화를 선택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와의 국경 인접성을 고려해 무기 생산 시설을 대폭 확장 중이고 노르웨이 역시 미국과 협력해 대규모 탄약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EU 차원의 움직임은 더 극적입니다. 브뤼셀은 2028년까지 유럽 전체 탄약 생산량을 4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럽이 가장 크게 느낀 문제는 탄약 고갈과 생산 속도였습니다. 이에 EU는 회원국 예산을 공동 투입해 탄약, 미사일 생산 설비를 늘리기로 했고 프랑스, 독일,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공장 증설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평시 경제에서 전시 경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생산 설비, 인력 배치, 예산 구조까지 군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군사 산업이 다시 유럽 경제 핵심 축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군 복무제 부활을 추진하며 전쟁 대비 태세를 강조하는 모습은 유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과격한 움직임이 아니라 유럽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프랑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